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. 말뚝 판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조선일보에서 말이죠. 말뚝 판사 김밀희 휴직했다.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. 말뚝 판사. 그 제목이 아주 그럴싸합니다. 말뚝 판사. 말뚝 판사가 그럼 누구냐? 여성 판사입니다. 김밀희 판사가 3년 지나갈 때도 이렇게 텀으로 근무 기간이 이렇게 자리가 바뀔 때도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바뀌었는데 김밀희는 계속 그 자리에 박아뒀다 이거죠. 4년째나 박아두고 있다. 그래서 말뚝 판사가 된 것 같습니다. 말뚝 판사. 자, 청와대의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? 또 조국 사건 있죠. 조국 관련 사건. 이런 재판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의 김밀희 부장판사가 아주 유명한 지금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유명한 내용이 왜 유명해졌는가는 차세에 부채하고 차안에 부재하고 김밀희 부장판사가 하여튼 유명해진 것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딱 맡았는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, 조국 사건 뭐 등등 굵직굵직한 현 정부 사건을 맡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현 정부식으로 계속 재판을 하는 게 묘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.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요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공판 한 번 안 열었습니다. 계속 깔아뭉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임밀희 부장판사 조국 사건도 맡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이제 2, 3년 지나면 이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붙박이로 딱 놔뒀다 이거죠. 그래서 붙인 게 말뚝 판사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 언론 기사에 말뚝 판사 김밀희 휴직했다. 미루던 청와대 선거 개입 조국 재판 이제 손을 떼겠구나 이런 유의 그 기사가 지금 조선일보에 떴습니다.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, 조국 사건 그런 재판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김밀희 부장판사 3개월을 휴직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해당 재판부를 휴직했기 때문에 휴직하면 떠나게 돼 있으니까 재판부를 떠나게 돼 있으니까 그 재판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재판부 21부 그 담당 했던 그 재판장들이 바뀐다는 얘기죠. 아마도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까요? 아니면은 뭔가 몸이 아플까요? 병가로 그 전에 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보면 어디 건강 문제가 아닐까 추측이 되긴 됩니다만은 그래서 법원에 따르면 김밀희 부장판사는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질병휴직을 신청했다는 겁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휴직을 허가했다는 겁니다. 이에 따라서 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 후임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겁니다. 아주 잘해야 될 겁니다. 그래야 이 중요 재판을 김밀희 식으로 말뚝 판사 김밀희 부장판사 식으로 잘 하지요. 네. 이 김밀희 부장판사는 계속 깔아뭉갰으니까 또 깔아뭉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올지 그렇지 않으면 정광석화처럼 반듯한 공정한 분이 와서 재판 그대로 수행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. 그러나 지금 이 김명수 코드 법원장이 있는 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부장판사 3명 김밀희, 장용범, 김상현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 21부에는 김 부장판사 대신에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부장판사가 이동하고 김 부장판사는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. 최근에 그 건강 문제로 김 부장판사는 연가를 계속 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장
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,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, 그것입니다. 이미 진행해 왔던 사람입니다. 그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성격이 어떠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피소된 여권 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미리 부장 판사가 올 초 법원 정기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이동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이례적으로 유임하게 됐습니다. 김 부장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판 준비기일로만 1년 3개월을 갖다가 보내면서 공판 한 번 안 열었다는 겁니다. 자, 이것을 사법사상 뭐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김 부장 판사는 지난해도 6월에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다 라고 보는 어떤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, 이렇게 말해가지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재판장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, 이렇게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아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. 말뚝 판사의 배경에는 이러한 불공정하게 들리는, 불공평하게 들리는 이런 말들, 논란이 일으킨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작동이 되지 않았나,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. 김 부장 판사가 형사 21부를 떠나면서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이제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바라건대 국민 입장에서는 이 말뚝 판사가 안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. 누구에게나 공정한 말뚝이 박히는 인사가 아니고 바로 시간이 되면 딱딱딱딱 교체가 되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교체이기 때문에 인사의 어떤 틀을 파격적으로 깨는 이러한 인사가 적어도 사법부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구독 버튼과 음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.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, 시장경제의 대한민국, 튼튼한 한미동맹 하에서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한민국, 바로 그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다시 분명히 떠오릅니다. 야권 단일화, 서울시장에서 보았듯이 야권 단일화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.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이룩하지 못한 사람은 역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역적 말입니다. 야권 단일화, 욕망의 열차를 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자기를 죽일 수 없는,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,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계속 되겠다고 크게 큰 소리 치면서 나중에 야권 단일화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. 왜?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. 네,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